55페이지부터 3강 제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는 재료에는 이렇게 잼새가 생기는 모양하고 틈새가 생기는 모양을 여기에 일단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축과 구멍을 중심으로 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잼새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은 뭐냐면은 틈새입니다. 자, 축하고 구멍에 따라서 어떻게 잼새가 생기느냐 틈새가 생기느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 등급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종류도 많고 ISO 규격에 있는 나사도 있고 없는 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나사는 나사 등급 숫자 문자 조합 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등급 표시가 불필요할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46, 파이 20은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크게 보니까 IS 규격도 미터 나사, 미터 사다리꼴 나사, 관용 나사가 있고, IS 규격이 없는 것은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ISO 규격에 있는 미터 나사,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요거는 이제 사다리꼴 나사하고 유니파이 나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등급, 나사 등급이 있는 걸 골라라 할 때는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앞나사와 순나사를 표시해 놨는데 그 대문자 H 주로 앞나사 유효지름과 안지름 등급 같을 때는 6H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앞나사 6등급이라는 뜻이고, 순나사일 때는 이 유효지름 안지름 등급 갈 때는 6G로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순나사 유효지름 안지름 등급이 다를 때는요 5G, 6G 이렇게 표시합니다. 조합한 것은 앞나사 대문자, 순나사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요걸 알아두고 미터 나사와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에서 나사 등급할 때 2급 2B, 2A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나사 등급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자 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터 사다리꼴 나사 호칭법입니다.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요 TR로 표시한다는 거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호칭 지름이 되겠습니다. 40 피치 7mm일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TR 40 곱하기 7 이렇게 표시합니다. TR 40 곱하기 7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나사 등급까지 표시 7등급을 표시했을 때는 줄을 꺾고 7H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러 줄 미터 사다리꼴 나서는데 호칭 40, 리드 14, 피치 7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리드하고 피치하고는 이게 나누면은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다시 한번 더 쓰면 두 줄 나사라는 뜻입니다. 리드가 14하고 피치가 7이라는 거 14를 진행한 겁니다. 피치로 나누면 이건 두 줄 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R40 그 다음에 곱하기 14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리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리드가 있을 때는 이 리드가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치는데 이 리드가 있을 때는 이게 왜 그러나 한 줄이기 때문에 리드가 없습니다. 여기는 피치 7입니다. 그 다음에 순나사 등급은 소문자죠. 7, 2 이렇게 됩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입니다. 요것도 자주 시험 나오더라고요. 보통이라는 comm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고요.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fine, 미시하다 이런 뜻에서 UNF로 많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요걸 요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사 표시 방법, 여러분 혼란이 일어날까 봐서 제가 한 겁니다. 왼쪽 나사, 오른쪽 나사가 있는데 오른쪽 나사는 표시 안 합니다. 왼쪽 나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왼 2줄 해놨죠. 왼 2줄은 왼쪽 2줄, 2줄이라는 뜻이에요. M50은 그냥 미터 나사입니다. 자, 50은 지름이 50이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2는 2줄 나사입니다. 2줄 나사. 그 다음에 6H는 앞나사 6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차 위치 HLENM 곱하기 6H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만 해놨냐면 이게 회사 이름이나 이런 데 따라서 이런 게 막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지름이 50mm고 피치가 2라는 뜻입니다. 그럼 6H는 뭐냐면 앞나사 등급이에요. 자, 주위에 뭐라고 했나? MD의 지름 50mm, H 국제 규격이 아니다 취급하지 말고, L은 왼쪽 나사라는 뜻이고, 요 EN은 2줄 나사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는 많이 하지 말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NO4 40UNC EA 할 때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여기에 L이나 이런 거 표시하는 우측 오른쪽 나사입니다. 한 줄 표시 안 합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입니다. UNC 유니파이 보통 나사고. 그래서 여기에 NO4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할 때도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EA는 대신에 EA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 거 많은데, 복잡한 거 많은 쪽에는 이게 회사나 여러 가지 국제 규격이 아닌 것도 표시되어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트 사다리꼴 왼 나사는 L 표시해야 되고 LH로 표시해야 됩니다. 미트 사다리꼴은 T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TR 40은 지름이고 곱하기 7은 피치입니다. LH는 왼쪽입니다. 왼쪽은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왼쪽 나사. 여기에 7H가 또 붙은 것은 앞나사 7H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TR40, 여러분 밑에 사다리꼴 왼 나사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TR 요걸 한번 봅시다. 40 곱하기 14 P7 LHTE는 무슨 말이냐면, TR은 미터 사다리꼴 나사고요. 14는 뭐냐면 리드가 14라는 것이에요. P7은 뭐냐면은 피치가 7이라는 뜻이에요. LH는 왼쪽이라는 뜻이고 72는 순나사 7등급입니다. 소문사. 참고로 이 기회에서 14를 7로 나누면 2줄 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리드가 12mm 나갔어요. 나사선. 세 줄 나사 같으면 3으로 나누면 피치는 얼마가 되냐면 그 간격이 4mm가 됩니다. 나사 피치라는 말은 또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입니다. 나사 리드는 나사가 360도 회전시킬 때 아래 위로 상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나사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빨간 표시해놨죠. 공식은 빨간 표시해놨으니 요거 계산 문제로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미터 사다리꼴 나사에 대해서 또 여기에 쭉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위에 복잡한 걸 한 가지 하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미터 보통 나사 또는 가는 나사 합치가지고 그냥 M으로 표시합니다. M. 미니추어 나사는 S로 표시하고,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고,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입니다. 미트 사다리꼴 나사는 TR이고, 관용 테이프 순나사는 R이고, 관용 테이프 앞나사는 RC고, 관용 테이프 평행한 앞나사는 RP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게 오히려 시험 문제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수시로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나사 제도 방법.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벌겋고 노랗게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삼봉우리 골은 굵은 파선입니다.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입니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입니다. 순나사 앞나사의 골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반복하면 이제 문제 풀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측면 도시에서 각 골 지름은 골의 지름입니다. 원호 4분의 3. 완전히 원이 아니고 한 4분의 3 정도로 도시합니다. 불완전 나사 골 및 표시는 축선에 대하여 30도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앞나사, 순나사 결합부의 단면도는 이거는 순나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순나사를 표시하는데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나사 이 단면도를 이렇게 쭉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피치원은 아까 그림을 늘 참 가는 1점 쇠선입니다. 이 뿌리원은 이 골원이라고 하는데 가는 실선입니다. 이 끝원은 여기에서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이 봉우리원은 이 끝원하고 같은데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규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무에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CBT 시험 칠 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KS에서 로프 휠과 체인 휠 제도, 요거는 뭐 한 번 나온 거 그렇습니다. 입구도는 굵은 실선, 피치원은 가는 1점 세선만 도시한다. 자, 뭐 이 뿌리원 함께 도시할 때 가는 실선이다. 여기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프 휠은 로프 휠 이거는 와이어 로프 풀리를 말하고, 체인 휠은 체인 풀리인데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하중 들어 올리거나 이동 시스템은 리프팅 매체입니다. 와이어 로프하고 체인 그것의 휠을 말합니다. 자, 13번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모듈 값은 이수분의 피치원 지름이고 유효 지름은 2분의 바깥 지름 플러스 골 지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코일 스프링 제도는 여기에서 설명을 쭉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무하중 상태로 제도할 수 있다. 뭐 한 번쯤 나왔더라고.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여러분 뭐 이해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코일 스프링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십사 해서 여기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겹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쓰는 겹판 스프링입니다. 이거는 스프링 외형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용 상태인 하중 상태에서도 제도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풀리보스는 뭐냐면 축에 이 풀리를 끼우는 역할을 합니다. 동력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풀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홈을 파놨습니다. 정밀도, 고정력, 내구성 결정입니다. 이게 고정력이라기보다는 고장력이 낫겠죠, 그죠? 제가 여기 오차가 하나 나왔네요. 고정력이 아니고 고장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정력이 아니고 여러분 고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고장력입니다. 내구성 결정의 핵심적인 보강 구조물이며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 도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상도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단면도가 있는데 투상도는 뭐냐 하면 어떤 물체를
입체적인 물체를 평면에 옮겨 가지고 물체 빛을 비추어 평면에 생긴 그림자를 수학적 규칙에 따라 그린 것입니다. 직각으로 그린 것을 정투상법, 비스듬히 본 것을 그린 건 입체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투상법은 크게 직각으로 된 게 정투상법, 그 다음 비스듬히 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입체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 확대 투상도, 어느 부분이 작게 나타나 있다. 이걸 도형장하고서 이제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요소하고 영문자 대문자로 표기 후에 다른 곳에서 확대합니다.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대문자랍니다. 다른 곳에서 확대하여 그리는 걸 부분 확대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보조 투상도, 경사면 실형 도시할 필요 있을 때 그 경사면과 맞선 위치에 보조 투상도를 되도록 그리는데 되도록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회전 투상도는 회전하는 것을 평면이나 정면과 나란하게 그린 투상도입니다. 그 다음 부분 투상도는 필요 부분만 투상, 국부 투상도하고 부분 투상도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국부 투상도는 대상물, 구멍홈 등 한 국부만, 주로 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또 보조 투상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죠. 보조 투상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게 요 모양입니다. 보조 투상도. 회전 투상도는 회전하는 걸 이렇게 돌린 거고요. 국부 투상도는 말뜻 그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부하는 거. 부분 확대 투상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문자 A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게 부분 확대 투상도입니다. 자, 투상법.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를 이렇게 이제 평면에 정확히 표시하는데, 정투상법은 물체를 정면 위 옆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을 평면에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정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각법은 조선소 같은 데서 쓰고 많이 안 쓰는데 어떻게 되냐, 눈 물체 투상면 순서다. 요거 자주 시험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쪽으로 되는 겁니다. 제3각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눈 투상 물체입니다. 보이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투상법을 많이 씁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그럼 물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투상도 도면을 정면도에 표시합니다. 정면도가 이렇게 정면도에 많이 표시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거, 은선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은선. 자, 등각 투상도는 각이 3개, 각이 120도입니다. 요거도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삼축이 120도 등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투상법, 일각법과 상박법은 평면도는 위에서 본 걸 제일 위에, 앞에서 본 걸 정면, 우측에서 본 걸 우측면도인데, 정투상법, 일각법은 상각법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강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자, 4강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